여러분들,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요, 미리 앞서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한 TV 매체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이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자료로 띄워드리는 것들 중에서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그분들의 영상이고요. 혹시 얼굴이 공개된 채로 나오는 옆에 자료 화면들은 재현입니다. 재현이라는 거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좋아요. 오빠 대신할게. 자, 여러분들. 자리 좋아요. 오빠 대신할게. 여러분, 옆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되게 알콩달콩 재미있어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의 여자분의 이름은 나영이라는 여성입니다. 나영이라는 여성. 당시에 이 영상이 찍힐 당시 나이는 18살. 18살이었어요. 이 나영 씨는요, 18살 나이에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당시에 이 나영 씨의 마음을 뺏은 사람은요, 당시에 이 나영 씨가 일을 하고 있었던, 알바로 일을 하고 있었던 식당 가게 사장님의 정 씨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게 주인의 아들. 그분과 이 나영 씨라는 18살 소녀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8살 소녀 나영 씨가 일을 하고 있는 식당 가게 주인집 아들 정 씨라는 남자. 18살 소녀와 당시 22살이었던 정 씨라는 남자. 이 두 사람은요, 꽃다운 나이에 사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우리 결혼하자 하면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제 당시 이 두 분 카톡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당시에 이 나영 씨는요, 미성년자였어요. 그런데 둘이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두 분은 서로 부모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승낙을, 결혼 허락해달라고, 부모님한테 승낙까지 받으러 가고 할 정도였대요. 결혼하고 싶다고. 당연히 부모는 뜯어 말렸습니다. 아니, 야, 지금 나영아, 네가 지금 18살인데 아직 미성년자인데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니네들이 지금처럼 사랑하고 있으면 그때 그러면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니지. 나영아, 너 지금 이제 10대인데 지금은 안 돼. 네가 성인 될 때까지도 너네 둘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서 당시에 부모님은 뜯어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이 두 사람은요, 집안 어른들의 반대, 이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2017년 4월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 커플은요, 이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부다, 우리 이제 으쌰으쌰 해서 우리 둘이 열심히 새롭게 다시 살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혼여행. 여러분, 옆에 제가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당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찍힌 이 나영씨 그 영상이에요. 제가 한번 봐보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게? 신혼여행 당시에 찍힌 영상이에요.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나영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에 엄청 들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난 신혼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렸어요.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새벽 이 나영씨는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영씨의 가족들에게 따님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전해준 사람은 당연히 같이 신혼여행을 떠났던 22살의 정씨 남편이었어요. 혼인신고했으니까 정씨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오사카 숙소에서 소파에서 잠깐 졸았대요. 이 남편이 자기는 오사카 숙소에서 소파에서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내가 잠깐 졸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가 보니까 이 나영이가 피를 흘리면서 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일본 병원에 전화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영이는 사망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소파에서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가보니까 나영이가 피를 흘리면서 발작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옆에 보시는 게요. 사건 실제 당시 사진입니다. 실제 당시 사진이에요. 당시 출동한 일본 경찰은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나영씨의 시신은 부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켰던 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 나영씨의 사망 원인은요.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습니다. 니코틴. 여러분, 니코틴이라고 하면 담배가 바로 떠오르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고.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 니코틴이라고 해봤자 별로 많이 위험한 거 아니야? 사람들 담배 많이 피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니코틴이 고농도의 니코틴이 일반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신경과 근육계를 마비시켜가지고 숨도 못 쉬게 되고요.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고농도의 니코틴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되게 위험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농도의 니코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당시 옆에 보시면 사건 현장에서요. 니코틴 원액이 담긴 병이랑 그리고 여러 개의 주사 바늘도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옆에가 실제 발견된 거예요.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22살 이 정씨 남편은요. 아무래도 나영이가 스스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니코틴을 주입해서 자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영이가 자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당시 일본 경찰들도요. 타살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갑시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게 딱 봐도 보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놀러간 신혼여행에서 이 나영씨는 자살을 한 걸까요? 만약에 자살 시도를 했다면 왜?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차서 재밌게 놀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왜 갑자기 그럼 그곳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찝찝하고 석연찮아요. 여러분, 이 정씨 남편 말에 의하면요. 당시에 사건 당일날 서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부부는 계속 서로 짠짠 하면서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서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나영 씨가 감정에 복받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 씨 남편은요, 나영이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자랐는데, 이 나영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혼이 나는 날이나 뭐 좀 기분 상하는 날이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 정도 혼자 자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게 있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당시에 이 나영이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착한 아이인데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뭔가 이 어두운 아이를 바꿔줘야겠다, 내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랑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너무 사랑했는데 아무래도 그날 둘이서 술을 같이 마시면서 이 나영이가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씨 남편은 옛날부터 학대에 의해서 막 자해도 했었고 우울증이 심하게 있었다. 뭔가 술이 많이 들어가면서 감정이 욱해서 자살한 것 같다. 이 정씨 남편은요, 아내 나영씨가 사망한 직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실제로 이 22살 이 정씨 남편이 나영씨가 사망한 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올린 글들입니다. 나영아, 아직도 네가 내 안에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빠 평생을 널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영이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일들 모두 오빠가 보여줄 거야. 뭐 사랑해 나영아, 왠지 꿈에 나영이 네가 나왔어. 뭐 되게 그리워하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나영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몇 가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솔직히 좀 찝찝해요. 뭔가 조금 찝찝한 게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도 실제 분이신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죠. 이 여성분 누구시냐면 정씨 남편분의 친구입니다. 여성분이세요. 이 22살 정씨의 친구분이세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 이 정씨 남편이요, 나영씨랑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나영씨랑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옆에 친구분에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야, 너 혹시 일본 여행 많이 가봤냐? 나 많이 가봤지. 왜? 야, 그러면은 내가 방값이랑 비행기값 다 대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본 좀 가주면 안 되냐? 네가 일본 가이드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야, 너 일본 많이 갔다며. 그럼 내가 비행기값이랑 다 댈게. 나 일본 가이드 좀 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분이요, 일본으로 둘이 같이 가이드 겸 여행 겸해서 둘만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솔직히 가이드 해줄게 라고 해서 둘이 일본으로 갈 정도면요,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친구분과 정씨 남자는요, 일본에서 서로 칵테일 한 도수 낮은 걸로 한 3잔 정도를 마시고 서로 숙소 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칵테일 약간 도수 낮은 거 3잔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정씨 남편, 이분이 숙취 해소제라고 이거 먹고 자라고 이렇게 건네줬다고 해요. 이 여성분한테. 그래서 당시에 숙취 해소제를 건네받고 이 여성분, 이 친구분이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냄새가 너무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대요.
냄새 왜 이래? 이거 냄새 왜 이래? 나 이거 안 마실래. 야, 이거 그냥 물이나 좀 갖다 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 냄새 왜 이래? 나 그냥 물이나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이 정씨 남자분이 알겠어, 물 갖다 줄게 하고 물을 또 다시 갖다 줬대요. 근데 그 물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났대요. 그래서 야, 물에서도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냐? 야, 이거 아까 숙취해소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씨 남자가 아니야, 나 그냥 저기서 물 떠왔는데? 먹기 싫으면 말어. 막 이러니까 이 친구분이 아니야 하면서 한 모금을 마셨다고 합니다. 살짝 마셨대요. 그런데 마시는 순간 뭔가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쭉 빠지고요.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뭔가 딱 느낀 거죠. 몸에 힘이 갑자기 쫙 빠지면서 몸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친구분은 입에 있는 물이라도 뱉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싱크대로 걸어가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주저앉으셨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친구분은요, 이 정씨가 이 물에 뭘 탔구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요. 그냥 내가 이 물이랑 안 맞나 보다, 내가 오늘 정말 많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친한 친구 사이니까. 친구인데 얘가 나한테 뭔 짓 하겠나. 뭐 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내가 진짜 피곤한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또 후에 이 친구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으로 같이 오기 전에 이 나영씨가,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기 5개월 전에 이 정씨 남자, 그러니까 나영씨 남편이 이 동창, 이 친구 여성분, 이 친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까 일본 여행 같이 간 친구한테 이 정씨 남자가, 야, 나 전자담배 요새 피우잖아. 오, 담배 끊었어? 그러니까, 나 요새 전자담배 피우는데 그 전자담배 액상을 내가 제조해서 피우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은 집으로 오는데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나 크게 혼나거든. 근데 네가 좀 나 담배 액상 제조해서 피려고 하는데 네가 좀 대신 사주면 안 되냐? 니코틴? 그래서 실제로 친구한테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가 좀 니코틴 좀 나 대신 좀 사줘라. 그래서 이 친구분이요, 니코틴 다량을 이제 이 정씨 남자를 대신해가지고 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영씨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일본 여행을 가기도 전에, 이 친구분이랑 일본 여행을 가기도 전이었고요. 나영씨가 사망하기도 전이었고, 두 개 다 전에 실제로 이 정씨 남자가 니코틴 좀 대신 사줘라 라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5개월 후에 정씨 남편의 아내인 나영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을 했죠. 우연인 걸까요? 그리고 더 예전 친구에게 건네줬었던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났던 숙취해소제, 그리고 물, 이거 뭐 안 탄 걸까요? 그냥 진짜 물이었을까? 그냥 진짜 숙취해소제였을까? 이 정씨 남편은요, 이 아내 나영씨가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요, 나영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몸에 흡수가 되면서 이 사람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부검했을 때 사람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나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면. 그런데 당시에 이 나영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위에서만 알코올이 검출됐어요. 장기 위에서만. 전문가들은요, 이상하다, 이 얘기는, 위에서만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얘기는 이 나영씨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제대로 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강제로 입으로 알코올이 들어갔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 같진 않다.
무언가 몸속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강제적으로 입으로 술이 들어간 것 같다. 즉, 이 얘기는요, 남편분의 얘기와 전문가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남편은 술을 마시다가 자살했다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닌 것 같대요. 그럼 혈액에서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혈액에서는 알코올 반응이 안 일어났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후에 술이 들어간 것 같다. 여러분,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주사바늘과 니코틴 원액이 발견이 됐어요. 사건 현장에. 그리고 팔 쪽에요, 여러분. 당시 시신의 팔 쪽에 주사 자국 있죠. 주사 자국이 하나, 둘, 세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농도의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불과 1분 내에 숨도 못 쉬고요, 구토하게 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심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당시 나영씨의 주사바늘 자국이 3군데였는데 이 3군데를 다 조사를 해본 결과 3군데 모두 고농도의 니코틴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3군데 다 고농도의 니코틴이 들어갔대요. 근데 나영씨가 자살했대요.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니코틴을 주사했을 때부터 몸 상태가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주입하자마자 숨을 못 쉬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고. 그리고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3군데가 검출이 됐어요. 한 번 주사바늘을 꽂자마자 구토하고 몸 상태가 숨도 못 쉬는 상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본인이 정신을 막 차리면서 2군데를 더 주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막 숨 헐떡헐떡 거리면서 구토 나오고 난리가 나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2군데를 더 찌른다? 지금 이 얘기는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영씨의 몸에 니코틴을 주사한 것이다 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정씨 남편 딱 1명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에다 더 웃긴 거는요, 이 정씨 남편이요, 실제 정씨 남편이 자기 SNS나 이런 데 올린 본인 셀카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웃긴 게 이 정씨 남편이 자기 아내 나영씨가 사망한 당일 행동이 너무 이상했대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어찌됐든 하늘나라로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너무 행동이 이상했대요, 남편이. 여러분, 이 나영씨가 사망한 시간은 새벽 2시쯤입니다. 그런데 이 정씨 남편이 나영씨 가족들에게 나영씨의 사망 소식을 알린 시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경입니다. 나영씨가 사망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가족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것도 더 웃긴 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톡, 자기 아내의 사망 소식을 가족들한테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가족들이 답답해서 전화하려고 해도 여기 해외라서 돈이 많이 듭니다. 카톡으로 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방구야. 카톡으로 가족들한테 사망 소식을 알렸어요. 이 나영씨 가족들은요,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날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엄청 놀랬겠죠. 바로 다음날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때도 이 남편 정씨, 일본에서 나영씨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이 정씨 남편은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웃으면서 오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가실 수 있죠. 저 여기 일본 친구 좀 만나고 가야 돼가지고 알아서 가실 수 있죠. 저 여기 약속 있어갖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알아서 그 약도 받으셨죠? 알아서 잘 찾아가세요. 저는 바빠가지고. 사망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의 가족들이 왔어요. 첫 대면하자마자 웃으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약속 있어서 가야 된다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갔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애가 맞나. 당시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발이 달달 떨렸대요. 근데 저 같아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옆에 보시면 이 주 오사카 총영사관 이분들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잠을 못 자서 잠을 자야 된다고 하거나, 웃으면서 인사하거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 하거나. 만약에 이 22살인 남편 정씨가 이 미성년자였던 나영씨를 죽인 거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니, 이 정씨와 이 나영씨는요, 혼인신고를 하기까지 각각의 부모님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 반대에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혼여행에서 살해를 한 걸까요? 만약에 이 남편인 정씨가 아내인 나영씨를 죽인 거라면 왜 죽였을까? 어렵사리 혼인신고해서 부부 됐는데. 당시에 이 남편 정씨는요, 나영씨 부모님을 찾아가서 결혼식은 안 해도 되니까 혼인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대요. 아,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안 해도 됩니다. 기회 될 때 하면 되죠. 혼인신고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완강하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 나영씨가 2017년 4월 12일 생일이 지나고 딱 성인이 되는 딱 그 시점,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둘이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였대요. 부모님 허락 없이. 성인이 되면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니까 그냥 정말 민증 나오고 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사단이 나버린 거라고 합니다. 뭔가 척척척 좀 느낌이 오죠. 나영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혼인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 신혼여행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했어요. 혼인신고하고 2주 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들이요, 이 남편 정씨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 정씨의 집에서 이상한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는 게 실제 일기장의 한 부분이에요. 40살 전까지 10억 벌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쁘고 현명한 아내 얻기. 이 일기장의 일부분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 일기장에는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남편 정씨의 일기장 한 내용에는요, 3억 정도로 돈이 나오는데 그걸 은행에다가 넣게 되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은행에다 안 넣고 건물을 사게 되면, 3억으로 건물을 사게 되면 매월 150만 원씩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하지만 3억 가지고 건물을 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억 정도로의 돈이 나오는데 그 은행에다 넣으면 매달 50. 근데 이거를 건물을 사면 매달 150씩 나올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 3억. 이 내용에서 돈이 3억이 나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3억은 어디서 나온다라는 걸까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보험. 여러분, 당시 나영 씨는요, 일본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사망했을 때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영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 정 씨 남편은요, 바로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했대요. 와이프가 사고사로 사망했습니다. 와이프의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요, 여행자 보험의 법상,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때 이 보험은요,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게 되면, 이 사망하신 분의 보험금은요, 남편분과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이 나눠서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영 씨가 사망했잖아요. 이 1억 5천만 원은 나영 씨의 부모님과 이 남편이 나눠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배분해서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 정 씨 남편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법정 상속인인데. 내가 남편인데 나 혼자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막 화를 냈대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들이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 씨 남편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분, 정 씨 남편의 친구분 있죠. 내가 일본 여행 경비랑 숙박비 다 댈게. 내 일본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이드 좀 해줘라 라고 했던, 그래서 같이 일본으로 갔다던 그 친구.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이 정 씨 남편이 뭐 숙취해소제 줬는데 숙취해소제에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래서 바로 뱉었다. 그 친구. 여러분, 이 친구 이름으로요, 당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이 친구의 이름으로 여행자 보험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수령자가, 이 친구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 수령자가 이 정 씨 남자로 되어 있었대요. 내가 여행 갔다가 사망할 시 수령금은 이 정 씨 남자가 받는 것으로. 친구 사이인데. 친구인데. 당시에 이 여성분의 말에 의하면요, 공항에서 이 보험을 들게 됐대요. 여행자 보험을. 그래서 같이 공항에 가가지고 여행자 보험 설명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이 정 씨 남자가 그랬대요. 야, 친구야, 너 저기 가가지고 돈 좀 뽑아줘. 내가 여행자 보험 설명 듣고 있을 테니까 네가 저기 가서 돈 좀 뽑아와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듣고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았어 하고 돈을 뽑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뽑고 돌아왔을 때 이 정 씨 남자가 혼자서 여행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분이 왔을 때는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 사인만 해 라고 했대요. 너는 그냥 여기 사인만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면서 그냥 사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행 갔다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내가 받는 걸로 다 조작을 해놓고 사인만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간 그날 이상한 숙취해소제와 물을 건네받은 거였고요. 이상한 물. 당시 이 친구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 정 씨 남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금액도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거기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이 나영 씨, 와이프인 나영 씨가 사망했을 경우도 1억 5천만 원. 친구가 사망했을 경우도 1억 5천만 원. 합하면 3억. 이 정 씨 남자의 일기장에는요, 햄스터를 구해서 실험을 해봐야겠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어요. 이 정 씨 남자는요,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맞아요. 사실 예전에 그 친구랑 일본 갔을 때 그 숙취해소제에다가 니코틴 넣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니코틴 넣은 거예요. 물이랑 다 넣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보험금 1억 5천만 원 타야 되니까. 친구인데. 그런데 누가 봐도 죽이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정 씨 남편은 뭐라 얘기했냐면,
니코틴 넣은 건 맞는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반응이 어떤지 보려고. 그냥 니코틴을 이 정도 넣으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냥 궁금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본인 와이프인 나영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습니다. 이 정씨 남편은요, 이제 정씨 남편이자 또 이제 정씨 남자, 이분은요, 그래요, 내가 여러 가지 범행하려고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실행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영이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관해갖고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말리고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내가 옆에서 나영이가 혼자 팔에 니코틴 3번 주사하는 거를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말리고 말리다가 도저히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못 말리겠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니코틴을 그냥 주사기로 주입하는 걸 그냥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게 자기가 직접 진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즉 처음에 자기는 소파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쿵소리가 나서 가보니 아내 나영이가 발작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가 자살 당시 옆에서 니코틴 넣는 거 도와줬다라고 나중에 진술했으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아내 나영씨 몸에 주사가 됐던 거는 고농도 니코틴이었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몸에 넣자마자 호흡 발작하며 다 일어납니다. 아내가 주사기 하나 팔에 주사하자마자 호흡 발작 일어나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2번을 더 놨단 얘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본인이 어차피 3방을 놓으려고 했는데 1방밖에 놓지 못해서 내가 나머지 2방을 더 놓는 걸 도와줬을 뿐입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보세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여도 괜찮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간다는 게 내 목표지. 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든 동물이 죽든 그게 내 할 바야? 피해자 가족들이 슬퍼하든 힘들어하든 어쩌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지. 나는 그냥 원하는 돈만 얻어서 내 삶 살아가면 돼.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 남편 정씨 일기장에는요, 아내랑 시비를 걸어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싸워야 한다. 나영씨랑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비를 일부러 걸어서라도 싸워야 한다. 나 없이는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22살이었던 이 정씨 남편은요, 자기의 와이프인 나영씨가 사망을 하자마자 바로 자기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요새 너무 힘들어. 나영이가 죽고 너무 힘들다. 오빠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널 보면은 나영이가 정말 계속 생각나. 꼭 나영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오빠랑 만날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나영씨가 죽고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정씨 남편한테, 이 정씨 남편한테 오빠랑 사귈래? 라고 고백을 받았던 미성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미성년자 애들한테만, 미성년자 학생들한테만 다 사귀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당연히 사망한 나영씨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당시 고백을 받았던 이 학생들은요, 이 22살 이 정씨 남자가 좀
힘든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나 좀 어두운 친구들한테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 널 보면 나영이가 생각난다, 오빠랑 만날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성년자 친구들을,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많이 고백을 한 것 같다. 너 나영이 닮았다, 오빠랑 만날래? 이 정씨 남편은요, 그렇게 사랑한다던 이 나영씨가 사망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미성년자만 골라서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당시 22살 정씨 남편은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죽는 걸 도와줬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걸 도와주기만 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이 정씨 남편. 이 진짜 나영씨의 죽음에 아무런 크게 그게 없는 걸까?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을 하신 이 나영씨, 그리고 이분의 가족들이 받은 슬픔은 말로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신혼여행 살해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남편분이 22살이라는 거, 그리고 전형적인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거, 그게 좀 소름이었어요. 지금 옆에 보였던 아까 셀카들이 다 실제로 정씨 남편의 셀카들이라고 하거든요.